1970년대 대한민국 골목마다 울려 퍼졌던 브라보콘의 CM송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한 시대의 행복과 추억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당시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브라보콘은 바삭한 과자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콘 제품으로 아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혁명적인 제품의 성공은 혜태를 단순한 제과 업체를 넘어 국민들의 일상과 기쁨을 책임지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년 동안 무려 9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프로야구의 전설 혜태 타이거즈의 신화는 기업의 위상을 재계 2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제과 역사의 화려한 시작부터 최강팀의 탄생, 그리고 무리한 확장이 불러온 비극적인 몰락의 역사를 깊숙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혜태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3일 박병규와 민우식 등 4사람이 일본인이 운영하던 적산기업 나가오카 제과를 불화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공장에서 출범한 혜태제과 한명회사는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손으로 과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원대한 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창업주 박병규 회장은 원래 그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묵묵히 공장을 지킨 끝에 마침내 주인이 된 드라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시련 속에서도 혜태는 드롭스 사탕 등을 수입하며 끈질기게 버텨냈고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히트 상품 제조기로 거듭났습니다. 브라보콘의 대성공에 이어 연양갱과 맛동산, 그리고 홈런볼과 에이스 등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전설적인 제품들이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혜태는 롯데제과와 함께 제과업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며 시장의 부동의 강자로 군림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브라보콘 광고를 찍었을 정도로 혜태가 가진 위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창업주 박병규 회장이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혜태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박건배 회장이 2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공동 창업 체제가 막을 내리고 1981년 젊은 야심가에 의한 단독 경영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식품 기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이러한 야심은 의외로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먼저 표출되었습니다. 1982년 아버지의 고향인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혜태 타이거즈를 창단하며 대한민국 야구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부진했으나 1983년 김응용 감독을 영입하며 전설이 시작되었고 강력한 타선과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KBO 역사상 최초의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혜태라는 이름을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간 우승 확률 50%라는 압도적인 성적 뒤에는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선수들의 투혼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시각, 박건배 회장의 시선은 더 위험하고 거대한 무리한 사업 다각화라는 닻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구장에서의 환호가 채가시기 전 혜태는 본업인 제과를 잊은 채 전자와 건설이라는 위험한 도전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신방전자 인수로 시작된 외도는 1988년 혜태전자로 사명을 바꾸며 본격적인 가전시장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박건배 회장은 기술력보다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했고 인켈과 나우정미를 잇따라 인수하며 오디오와 통신시장까지 넘봤습니다. 심지어 1997년에는 미진금속공업을 혜태중공업으로 바꾸며 과자 만들던 손으로 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장치 산업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제과, 전자, 건설, 중공업을 아우르는 문어발식 확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제국이었으나 그 내실은 심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리한 확장을 가능케 했던 자금은 혜태제과가 매일 벌어들이는 현금력을 믿고 빌려온 막대한 빚이었습니다. 무려 29개의 종합금융회사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권했고 혜태는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며 식품과 무관한 적자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996년 말 혜태는 재계 24위라는 정점에 올라섰지만 그 실체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부채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마침내 1997년 아시아를 뒤흔든 금융위기의 파고가 대한민국을 덮치자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다급해진 종금사들은 혜태를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대출금 상환 독촉을 퍼부었습니다. 1997년 8월 200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한 차례 부도 위기를 겪었던 혜태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1997년 11월 1일 196억 원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한 혜태제과와 주요 계열사들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달콤한 과자 제국이 건설과 전자라는 낯선 램에 빠져 가라앉는 순간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 기록될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1998년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네슬레가 혜태제과 인수를 추진하며 마지막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네슬레라는 거대 자본이 혜태를 인수한다면 브랜드와 명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사회생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박건배 회장이 거액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루머 속에 허무하게 결렬되었고 혜태의 마지막 숨통은 끊어졌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99년부터 혜태제국은 갈갈이 찢겨나가며 공중분해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혜태음료는 일본 컨소시엄에 팔려갔고 텔레콤과 중공업 등 계열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조 600억 원의 빚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을 조각조각 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 젖은 빵으로 돌아왔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은 호남의 자부심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주력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모기업의 자금난은 호남 야구의 자부심이었던 혜태 타이거즈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1998년부터 팀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바닥난 구단은 주력 선수를 팔아 연명해야 했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 이종범 선수를 일본으로 보낸 것 역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트레이드였습니다. 결국 1999년 7위, 2000년 6위로 추락한 팀은 정신적 지주였던 김응용 감독마저 삼성으로 떠나보내며 왕조의 몰락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연습구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동네 시장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2001년 7월 혜태 타이거즈의 매각이 결정되었고 호남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기아자동차가 이 전설적인 팀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1일 20년간 9번의 우승을 일궈낸 혜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아 타이거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인수대금 180억 원과 가입금 30억 원을 포함해 총 210억 원의 한 시대의 왕조가 넘어가며 혜태의 스포츠 신화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룹의 뿌리였던 혜태제과 역시 2005년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크라운제과에 인수되며 현재의 크라운 혜태그룹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브라보콘과 맛동산 같은 장수 브랜드들은 살아남았지만 재계 24위였던 거대 혜태제국은 경제지도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진 박건배 전 회장은 횡령과 분식회계,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쓸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혜태가 몰락한 첫 번째 이유는 본업인 제과를 잊고 전자와 중공업에 무모하게 뛰어든 전형적인 문어발식 확장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9개 종금사로부터 빌린 3조 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의존한 차입 경영이 IMF 고금리 상황에서 시한폭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너의 욕심으로 인해 네슬레라는 우량 기업에 매각할 수 있었던 최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판단착오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사업 다각화가 아닌 사업 다학화라 부르며 잘 모르는 분야에 발을 들이는 것이 본업까지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혜태의 사례는 위기의 순간에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결단을 내리는 경영자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뼈아프게 가르쳐줍니다. 비록 거대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인 맛동산과 홈런볼은 여전히 아이들의 손에 들려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혜태를 계승한 기아 타이거즈 또한 2024년 우승을 포함해 통산 12번의 우승을 달성하며 KBO 최다 우승팀의 명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보콘 하나에 행복해하고 온 국민이 혜태 타이거즈의 함성으로 하나 되었던 그 시절의 낭만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본업을 잊은 확장이 불러온 비극적인 몰락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성장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화려했던 혜태 제국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나눈 달콤한 맛과 뜨거운 열정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